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이 많이 지어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투자를 집중을 하는 게 자, 풍력이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풍력 중장기 시장 전망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 IEA 자료에 따르면 네. 풍력이 20년, 21년에는 성장이 크게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네요. 한 100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되는 그런 네. 시장이었고 작년에는 한 30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되면서 좀 성장을 했고 근데 이제 올해는 IRA 법안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올해부터 늘어나기보다는 내년부터 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2030년이 되면 400기가와트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기가와트에서 4배 정도 성장을 하는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육상 풍력은 4배, 5배 정도 성장을 하면 해상 풍력은 11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수치적인 전망인데 이게 가능한 게 우선 이 아래쪽 왼쪽에 보면 21년 5월 기준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이랑 22년 5월 기준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이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매년 5월에 발표되는 자료다 보니까 좀 있으면 또 다시 23년 5월 자료가 나올 건데요. 그럼 좀 비교가 될 텐데 우선 21년 대비 22년의 수치를 보면 이 가동 중인 용량을 보면 32.9기가와트에서 50.6기가와트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17.7기가와트가 설치가 됐다는 의미고요. 이 중에서 2021년에 중국에서만 해상풍력 13.8기가와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중국이 지금 오른쪽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설치가 많이 됐고 그 다음이 영국, 그 다음이 독일, 그 외의 국가들은 설치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량은 3.9기가와트, 22년에 4.4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앞서 전 세계의 풍력이 100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작은 비중이죠. 2022년 기준에 중국을 제외하고 해상풍력 비중은 8.6%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 해상풍력의 비중이 최소 20에서 30%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풍력 전체 풍력의 시장이 4배가 성장을 하면 해상풍력은 11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투자를 집중을 하는 게 향후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궁금한 게 중국 제외 해상풍력 비중이 8.6%면 중국이 91.4%라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설치되는 전체 풍력을 빼고 글로벌 전체의 풍력 설치에서 해상 풍력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럼 중국이 그만큼 비중이 엄청 높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기가와트 중에서 중국에서 거의 절반이 설치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50기가, 예를 들어 50기가와트 중에서 중국에서 13점 몇 기가와트가 설치가 되면 중국에서 이미 20% 이상의 해상 풍력이 설치되는 비중을 중국은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해상풍력보다는 육상풍력 위주로 설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랬었던 이유가 해상풍력이 아직까지 발전 단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없었을 때는 기업들의 경제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IRA 법안을 통해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이 건설될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건설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풍력에서 핵심은 태양광과 다르게 중국을 배제해도 산업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은 중국 없이는 사실 좀 돌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산업 구조가 있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부분도 많지만 풍력은 대형화될수록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리 싸게 만들더라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도 풍력 생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국을 제외해서 자꾸 풍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중국 없이도 글로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관련 핵심 기업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빼고 주목해도 충분히 투자 관점에서 중국 빼고도 맞다. 가능하다. 예. 그럼 뭐 해상이나 육상 풍력 다 합쳤을 때는 풍력에서 세계 1위 국가는 지금까지는 중국이 맞긴 한가요? 맞습니다. 태양광도 압도적으로 중국이고요. 모든 신재생,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왜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 신재생이 여전히 비중이 앞서 16%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신재생 비중이 25%, 뭐 40% 올라가려고 하면 중국에서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중국 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글로벌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럼 풍력의 기술 발전 트렌드는 이제 대형화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풍력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날개를 크게 만들어서 한 번 돌아갈 때 바람에서 날개가 돌아가서 전력을 얻을 때 한 번 돌아갈 때 많은 전력을 얻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대형화가 됩니다. 풍력 터빈, 설비 용량도 커져야 되고요. 단지도 대형화해서 더 넓게 크게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풍력, 터빈, 앞서 베스타스, 지멘스, 지휘 이런 3대 터빈 회사가 있는데 이 터빈 제작사 35개 중에서 23개가 중국 인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기술 진보에 의해서 발전량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 발전량이 높아진 대형화됐을 때 그거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내구성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터빈이 대형화될수록 기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고요. 시장 확대가 되면서 LCOE가 하락을 합니다.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상 풍력은 이미 그리드 패러티를 도달을 했고 향후에 해상 풍력이 지어질수록 단가가 떨어져서 경제성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 단지의 경우에는 최초에 미국에서 198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땐 육상 풍력 단지이고 30kW니까 0.6MW짜리 육상 풍력 단지였고 30kW짜리의 터빈이 20개가 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으로 갈수록 영국에서 1.3GW의 단지 8MW의 터빈이 165개가 지어진다라는 거고요. 풍력 단지는 점점점 대형화됩니다. 근데 이 수치도 아직까지는 낮거든요. 아래쪽 오른쪽 보면은 2017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8MW가 넘어섭니다. 이 8MW가 중요한 게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을 결정을 짓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8MW부터입니다. 육상 풍력 터빈은 3에서 7.6MW짜리 터빈을 쓰는 게 현재 지금 업계의 현황이고요. 해상 풍력은 8MW부터 해서 14MW 사이를 쓰는 게 현재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해상 풍력이 본격적으로 글로벌에 지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성이 먼저 나오면서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거고 이제는 중국 이외의 지역들이 성장을 하는데 2024년이 되면은 14MW에서 16MW짜리가 상용화가 되면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이 많이 지어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육상 풍력에서 지금 점차 해상 풍력으로 성장이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해상 풍력이 발전 요소란 기술 트렌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해상 풍력하고 육상 풍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터빈 시스템에서 하부 구조물과 변전 설비가 추가된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하부 구조물은 이 타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기존의 고정식 또는 부유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하부 구조물은 고정식보다는 부유식의 진입 장벽이 높고요. 현재 부유식은 기술 개발 현 상황이고 26년, 27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유식이 0.2% 정도밖에 하부 구조물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현재 프로젝트 계획하고 있는 비중에서 20% 이상이 부유식입니다. 향후에는 이 부유식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송변전 설비는 바다에서 멀리 나갈수록 관련된 전기를 육지로 옮기기 위한 그런 송변전을 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는 해적 케이블이 들어갈 거고요. 해상 변전소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있는데 LS 전선입니다. LS 지주회사 밑에 있는 계열사인데요. 이 LS 전선이 해적 케이블을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다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을 계속적으로 바다 밑에 까기는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몇백 미터 훨씬 더 길어지게 되면 이럴 때는 수소로 전환을 해서 옮겨오는 선박을 통해서 옮겨오는 그런 시설을 지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 해상풍력에서는 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송변전 설비는 특별한 기술력이 있기보다는 이 바다 밑에 깔다 보니까 고장이 날 경우에는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을 때 신뢰성이 담보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수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LS가 잘하고 있고요. 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과 모두 공통적으로 터빈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터빈 시스템은 블레이드, 터빈, 베어링, 지지 구조물로 구분이 됩니다. 결국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블레이드가 바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이 터빈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주고 이 블레이드와 터빈 발전기를 연결을 해주는 게 베어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터빈 시스템을 기준 지지 구조물, 지지해주는 역할을 타워가 하게 됩니다. 이건 기술 트렌드는 대형화로 가게 되고요. 대형화로 갈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내구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함께 상향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트렌드입니다. 풍력의 좀 밸류체인 좀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좀 어차피 그 풍력을 개발하고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분야에 좀 더 주목해야 될까요? 해상풍력 밸류체인은 말씀드린
블레이드, 나셀, 타워, 하부 구조물, 나셀은 이제 터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하부 구조물은 해상풍력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하부 구조물을 빼면 육상풍력 밸류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친절하게 주요 기업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을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터빈의 경우에는 해외 업체들이 유독 강세입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유니슨, 효성중공업이 터빈을 개발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업체들하고 국내 업체들의 발전 용량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국내에 앞으로 해상풍력을 짓게 되면 14메가와트에서 16메가와트 이상으로 짓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들이 기출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후년 내년에 짓는다고 하면 베스타스나 지멘스와 같은 업체들이 당분간은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는 날개를 의미를 하는데 기존에는 터빈 업체들이 다 내재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블레이드도 외주를 좀 주려고 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터빈 업체들이 블레이드도 하고 타워도 하고 사실 베어링도 하고 다 했었는데 하부 구조물 빼고 다 했었죠. 그런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혼자 다 생산을 하면은 단가도 문제고 생산도 못 맞추기 때문에 외주화를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사실 그거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커지면 외주화를 하게 되는데 타워가 먼저 외주화가 됐습니다. CS 윈드의 경우에는 2021년에 베스타스로부터 북미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풍력 타워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CS 베어링은 기존에 지위 통해서 공급을 했던 부분이 베스타스 지멘스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어링을 이제 CS 베어링 쪽으로 좀 이렇게 주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하부 구조물은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현재의 매출이 없거나 거의 작은데 이런 기업들이 향후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모노파일을 만드는 세아 제강 지주가 있고요. 자켓과 부유식을 만드는 SK 오션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풍력 산업의 시장 전망에 따라 좀 국내 기업들 실적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제가 중국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22년에 50.6기가와트가 지어졌습니다. 100기가와트 중국이 이제 절반을 짓고 나머지 절반이 중국 이외에서 지었는데 올해는 좀 소폭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탄소 중립화의 기준에서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2030년에는 216.5기가와트로 작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상풍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작년에 8.6%에서 2030년 한 23.1%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육상용 터빈이나 해상용 터빈의 평균 용량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육상은 한 6메가와트 정도를 한계로 보고 있고요. 물론 8메가와트까지 갈 수는 있지만 6메가와트로 한계를 보면 향후에는 해상풍력 쪽 터빈이 용량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쪽에 관련된 업체들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타워 가격도 상승을 하고 베어링 가격도 상승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타워 시장, CS 윈드가 속해 있는 타워 시장은 작년에 한 6.3조 원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CS 윈드가 1.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중국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21% 1위 업체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2030년 기준으로 25% 정도 점유율을 한다라고 보면 한 8.7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6, 7배 정도 성장을 하는 규모. 이 타워보다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베어링이 되는데요. 작년에 4,100억 정도의 시장이 올해 4,000억, 내년에 7,500억, 2030년 되면 3.3조 원 정도가 될 텐데 작년에 저희 CS 베어링의 매출액이 490억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중국 제외 한 11% 정도.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시장 점유율 30% 이상 1위 업체가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CS 베어링의 경우에는 지금 GE 쪽에서 60% 70%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스타스와 지멘스 물량을 올해부터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30%의 점유율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많게는 40%까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30%가 되면 2030년에 매출액이 1조 원이 달성되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매출 대비 20배가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워, 베어링과 같은 기자재 업체가 향후에 풍력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 폭이 클 것이다. 당장은 좀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로 뭐 CS 윈드와 CS 베어링이 있는데 투자 포인트 그만 한번 더 알려주신다면? CS 윈드는 글로벌 1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1위의 가장 많은 생산, 시설,
다양한 지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풍력 터빈 1위 회사인 베스타스의 거의 뭐 계열사 느낌으로 수주를 많이 받아오는 회사다 보니까 향후에 1위로서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대표도 왼쪽 위에 이 도표는 CS 윈드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게스탐프라고 하는 스페인 업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게스탐프조차도 오른쪽에 보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죠. 그럼 미국에서 앞으로 수요가 엄청 풍력이 커지게 될 텐데 CS 윈드가 기존에도 22년 기준 4.5기가와트 정도 했었는데 이게 6기가와트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 타워 업체들이 10몇 개가 있긴 하지만은 자국의 내수를 담당하는 업체들 뭐 중국이라든지 그 외 유럽의 그런 업체들이다 보니까 캐파가 많은 부분이 향후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이 CS 윈드는 결국 터빈 회사들, 베스타스 같은 업체들의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은 낙수 효과로 수주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터빈사들은 보통 2년 글로벌 풍력 설치 수요가 늘어나기 2년 전에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베스타스 수주가 늘어나게 될 텐데 왜냐하면은 24년, 25년부터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 베스타스가 수주를 받고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CS 윈드가 수주를 받는 개념이라고 보면 CS 윈드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최근에 터빈 회사들의 신규 수주를 받는 평균 단가를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앞서 풍력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메가와트당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터빈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타워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베스타스의 실적 개선보다는 CS 윈드의 실적 개선 폭이 커진다라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생산 캐파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데 이게 IRA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이 AMPC라고 해서 설치를 했을 때도 세제 혜택을 받고 생산을 할 때 세제를 받는데요. 저는 이 IRA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 가장 많은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가장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세제 혜택을 받고 또 증설을 합니다. 그럼 또 생산을 하니까 또 세제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또 받는 돈을 가지고 또 증설을 합니다. 그럼 또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세제 혜택이 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위 업체가 가장 좋은 게임입니다. IRA 법안은.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장 급한 거는 미국에서 이런 생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CS 윈드는 지금보다는 미국 내에서 향후에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현재 캐파는 미국 내 한 4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거, 4.5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생산 능력은 미국 한 5천억 원 정도 되죠. 이게 육상풍력 기준이고요. 육상풍력은 단계적으로 8기가와트 2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상풍력용 공장은 별도로 한 4기가와트, 5기가와트를 짓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압도적으로 미국 내 점유율을 지금 한 40% 정도 하는데 한 6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은 이제 CS 윈드 밑에 계열사인데요. 이제 베어링을 만들죠. 이 타워의 경우에는 캐파가 중요하고 이 진입장벽으로 하면은 엄청 이 대규모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캐펙스 비용이 되는데 이 베어링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대형화가 되지만은 사실 이 기술 개발을 터빈 회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주요 터빈 업체들 개발 현황을 보면 앞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가 베스타스도 지멘스도 다 상용화되는 시점 15메가와트짜리 14메가와트짜리 상용 시점이 24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15메가와트, 14메가와트가 생산이 되는데 이 CS 베어링의 해상풍력 승인 절차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빨간색을 보셔야 되는데 이 빨간색이 대략 양산되는 시점이고요. 이 S라고 하는 부분은 G맨스를 의미를 하는데 24년 4분기인 거죠. 일치가 됩니다. 이 베스타스 경우 15메가와트짜리 일치가 되는데 2분기부터 대략 양산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 5월부터 기술 개발 같이 시제품 실증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CS 베어링은 기존의 육상 풍력용 베어링의 경우에는 1위 업체가 아니었지만 지금 해상 풍력용 베어링에서는 이런 터빈 회사들하고 가장 먼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일정 부분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1위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베스타스도 지멘스도 급한 상황에서 가장 이제 베어링 업체로는 CS 베어링이 믿고 갈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는 2메가와트짜리 현재 CS 베어링의 주 제품은 2메가와트짜리 베어링인데요. 이게 12메가와트짜리 해상 풍력용 베어링으로 갔을 때 지름 길이가 길어지고 면적이 넓어지고 두께를 통해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 가격은
이게 2메가에서 12메가로 6배가 증가되지만 가격은 7.5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풍력 수요가 설치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CS 베어링의 경우에는 매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Q도 늘어나고 P도 늘어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비즈니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관련 국내 수혜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알려주신다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정식하고 부유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정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지면이라고 지면에서 박아서 타워를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합니다. 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고정식도 모노파일을 쓰다가 자켓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수심을 보통 한 40m 정도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m, 20m, 30m 이상이 되더라도 자켓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자켓도 경제성이 올라오게 되면 그랬을 때 수심이 한 60m 정도까지는 자켓을 통해서 고정식을 하는 비중이 높고요. 60m 그 이상 혹은 100m 넘어가게 되면 부유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위에 띄워야 되는데요. 이 부유식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여기 이 고정식보다는 부유식이 현재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실증을 하고 있는데 26년부터 양산이 되는데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좀 더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이 해수면에서 멀어질수록 깊이가 길어질수록 이 원의 크기를 보면은 발전 단지가 대형화된다라는 의미이고요. 해변에서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원의 크기가 커지는데요. 그만큼 발전 단지가 대형화되니까 그 더 많은 터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깊이가 길어지니까 이 하부 구조물이 더 많이 필요하면서도 자켓 그리고 부유식에 대한 성장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그랬을 때 관련 업체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노파일을 만드는 업체 중에 세아윈드라고 있습니다. 세아윈드는 비상장 회사이고 세아제강 지주의 계열사인데요. 이 현재 글로벌 모노파일 캐파를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3위 정도 되는 게 세아제강 지주 밑에 세아윈드입니다. 영국의 버위는 설립을 해서 대략 24만 톤 정도 캐파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4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기존의 양산을 이미 하고 있는 업체는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업체가 있는데요. 이들 업체를 통해서 해상풍력의 모노파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아윈드는 작년 9월에 6천억에서 7천억 원 정도의 영국 디벨로퍼로부터 수주를 받게 되는데 이게 2년치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24만 톤을 계산을 해보면 연간 한 2.4조 원 정도의 캐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 다른 1등 업체들의 톤당 ASP를 보면 한 700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24만 톤을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2.4조 원 정도의 캐파가 되는데요. 현재 한 3천억 정도 수준의 수주 잔고만 차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수주 공급 계약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미 영국 내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영국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이 지어지고 있고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 해상풍력이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아윈드의 성장 속도는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갈수록 빨라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세아제강 지주가 이 세아제강의 지주회사거든요. 근데 이 세아제강만으로도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세아윈드까지 실적이 반영되면 좀 업사이드가 하반기로 갈수록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오션플랜트인데요. SK 오션플랜트는 아시아 1위의 하부 구조물 업체입니다. 대만으로 진출을 해서 이미 수주를 많이 받아놓고 있고요. 이제 일본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 해상풍력 시장 규모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이렇게 해서 터빈 용량 대비해서 예상 발주의 규모가 있는데요. 지금 대만이 먼저 잘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고 있고 한국이 좀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으로 진출을 했고 어차피 한국에서는 SK 오션플랜트가 수주를 받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겠다는 게 목표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쪽 그리고 호주 쪽 그리고 북미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캐파 증설을 하거든요. 여기 캐파에는 자켓, 얘네들이 만드는 건 자켓인데 이 자켓뿐만 아니라 부유식 캐파를 2조 원 정도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조 원에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의 캐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올해 이 해상풍력 쪽의 매출액은 아직 6천억 정도에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주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니까요.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풍력에서 한국 기업에서는 한 4개 기업 정도를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 혹시나 풍력 관련주 투자할 때 그래도 뭐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마지막 정리하면요. 풍력에 대해서는 글로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늦었고 관련된 풍력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개발을 해서 풍력 단지를 짓기보다는 해외 업체들하고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3대 터빈 회사인 베스타스, 지멘스, GE를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터빈 회사들이 고객사가 되고요. 차이점은 이 하부 구조물 이 업체, 세아제강 지주나 SK 오션 플랜트는 고객사가 이 터빈 회사가 아닙니다. 이 발전 단지를 짓는 디벨로퍼들이 직접 수주를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단위의 그 디벨로퍼, 국가 단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처럼 대만에 진출해서 대만에서 50% 이상의 독점을 차지하고 향후 일본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지, 그리고 이제 세아제강 지주도 영국에 진출해서 영국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스크라고 하면은 풍력은 사실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배터리 산업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한 분기,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한 이런 해상 풍력의 시장이 엄청 커질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건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한 개 종목, 어떤 기업이 핵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렸던 4개 종목을 같이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